홍범도는 1868년 조선 평양 부근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함경도 지방에서 이름난 포수일 뿐만 아니라 백발백중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홍범도는 포수들을 거느리고 후치령에 매복했다가 일본 군들을 습격하여 정을 뺏어내는 작전을 하여 놈들이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그 후에는 삼수 갑산에서 이런 일이 거듭됐습니다. 이것이 조선 독립운동의 시초로 됐습니다. (1907년 11월에만) 해도 일본군과 의병대 간의 충돌이 37번이나 됐다고 합니다. 1908년에는 의병대원의 수가 800여 명까지 달했습니다. 민간에서는 홍범도의 용감성과 남다른 지혜를 찬양하는 전설들이 전해졌는데 이 모든 전설은 어느 것이나 다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홍범도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불시에 나타나서 일본 수비대와 그의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자취를 감췄기에 사람들은 그를 신출 귀몰, 즉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없어진다고들 말했습니다. 1910년 홍범도는 견실한 대원들을 거느리고 만주 국경 장백현에 이동하여 여기서 의병들을 훈련시켰으며 무기와 탄약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군대는 홍범도 의병대를 섬멸하기 위하여 도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부대는 1913년 로시아 몬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몬동이 자리 잡은 의병대는 자주 만주로 넘어가 일본 소비대를 섬멸하곤 했습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는 조선 의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19년 봄에 홍범도는 200여 명의 의병들을 거느리고 만주와 조선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경멸한 크고 작은 전투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그때 홍범도의 이름만 들어도 일본군은 치를 벌벌 떨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홍범도는 전략과 전술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으며 백발백중의 면사수였습니다. 지금 그자르다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조국전쟁 참가자인 김다비드 페도세비치는 홍범도와 만났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930년에 원동에서 군대 복무를 할 때에 홍범도를 봤습니다. 홍범도 오른쪽 쇠임이 올리나고 왼쪽 거는 내리났을 때다. 그래 우리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오른쪽 쇠임이는 올리났는가 하니 홍범도 대답하기를 내가 독립군 땡길 적에 너무도 총까목을 오른쪽 면에 붙여서 쇠임이 내리나지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범도가 담을 할 때 우리 군인들이 물은 말이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을 거느리고 밤을 자자고 어떤 농촌을 들어가면 그 안에 탐주군들이 이놈들께 저장해 주는가 이것을 모질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다 하다도 가슴이 떨길 때는 제가 제비로 아무래도 이게 잘 되려야 한다. 그래 독립군들이 이거 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밤을 자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 밤을 잘 적에 일본들은 벌써 알고 그 농촌은 싹 돌아싸고 아침에 해올 때까지 밝을 때까지 기다릴 때 있었다 합니다. 그래 그 줄을 알고서 홍범도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는 군인들 모자를 싹 뺏겨서 우스타리니 그 우배구 건게다 싹 꽂아놓고 군인들처럼 개놓고선 아침 일찍하니 일본들 보기 전에 싹 빠져서 도랑 밑을서 그 쏠쌤 풀이 있는데 건결서 빠져서 나갔다 갑니다. 그런 후에 아침에 뻔할 적에 일본들이 보니까 모자를 보고 독립군이라고서 서로 걸어마다 막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서로 독립군들 논다는 게 일본들이 서로 자기 군인들
놓아 죽인 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은 한 이틀 후임 제 들었느라고 그런 말 합니다. 험도 말하기를 독립군들이 싸우는데 무기가 없어서 큰 고생을 했다 합니다. 그래 일본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 자사들 하고 있다가도 만약에 마병이 2명이 지나가면 두 철은 독히 아까봐서 한나 가지고 잡자고 예선하고 거스런히 지나갈 적이면 한 바에 2사람을 죽여놓고 그래고서 그 무기를 싹 아사 빼가지고 갔다 합니다. 1919년 홍범도의 부대는 조선 북부에 들어가 갑산과 해산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일본 식민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919년 3일 봉기가 진압되는 바람에 홍범도 부대의 원정은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홍범도가 지휘하는 의병대는 투쟁을 계속할 목적으로 만주로 들어갔습니다. 원동이소 소비에트 주권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홍범도 의병대는 1921년에 러시아 원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선 혁명부대와 파티산들은 조선 독립저격여단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여단은 이르쿠츠크에서 제5 붉은 군대에 가입했습니다. 홍범도도 이 여단에서 대대장으로 활동했는데 그 후에 그 대대도 붉은 군대 성원으로 됐습니다. 조선이 열렬한 애국자이며 반일 무장투쟁이 적극적인 참가자인 홍범도는 원동에서 소비에트 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주의 전사로 됐습니다. 모스크바에 사는 김종순 여성은 홍범도를 2번이나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가 우리 기자에게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홍범도를 본 적은 1929년 소수민족구락부에서 10월 혁명 기념을 실적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언권 권리를 주니 조선 사람을 동원해서 빨치산 운동하던 이야기를 하니 일본 현병은 보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무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 일본들께서 죽인 사람 입어 싹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무장까지 다 사 빼가지고 그래서 겨우 얼마 사람 만들었는가 하니까 50명 고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벌써 홍범도 그렇게 일본 현병 잡는다는 그런 소문이 일본 군대에 벌써 소문이 나 있거든.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홍범도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홍범도 구인까지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은 산중에 가서 일본 구인이 500명 이상에 홍범도 구인은 10명에서 더 아야 되는데 포위떡 되는데 그 다음에 홍범도 무엇이라고 구려졌는가 하니까 너네 어떤 방면을 위해 하든지 산 위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일본 구인은 산 아래서 우리 있는가 해서 우리를 포위를 했는가 한다고. 그러니까 밤중에 새까만 데서 저까지 쳐놓고서 500명 일본 현병들은 싹 죽고 그 다음에는 제비 구인의 50명에서 2명이 부상되고서 겨우 빠져나갔다고. 그래고 누구든지 재산을 그 사람들 도배를 해준 사람이 없지. 정말 산중에서 이보 헐벗고 이렇게 고상해서 정말 독립하자 했다고. 그게 어떤 소비에트 국가에 이렇게 독립됐으니거든. 내 소비에트 국가에 여기와 동무들과 같이 기념생이거든. 반갑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번 말하는 것 보고. 그 다음에 1931년에 내가 6학년 댕길 적에 소학년이 76년 내가 다 그게 조선 파티산들이 군대 소비에트 국가에서 그 군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15년 혁명 기념체인데 나를 학교에서 초대자 공부를 잘한다고 주니까 내 참여를 하겠대. 참여를 하니까 보니까 그때 보던 29년도에 보던 홍범도 선생님 그 정말 대장님 떡 올라앉은 게 다른 사람만 더 웅정하고 다른 사람 보통 사람만 한 최대 그렇고 벌써 장군님 그렇고 키 크지 최대도 통통하지 힘세기 그런 사람이 턱 앉았더만. 그 다음엔 우랄서 전 원동 이래 저 파티산 대제 라사레브라고 왔을 때다. 걔 오니까도 군대에서 그저 천지리 진동하게 무식가를 두루 두 허보이를 그저 조선 그 군대인데 그렇게 놀더만 천지리 진동하게 내사 그거 모르지 그런 누구 왔는지를 갱게 무시라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이 착 올라가서 홍범도를 그저 끌어안고서
이부 쭉 맞춘 그 기계하니 저 사람 누군가 그 다음 나도 동미들까 물어보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연해주 빠르지산 대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산 홍범도를 두 번 내 기교했습니다. 소련 역사 대사전에는 1921년부터 홍범도의 파르티산들은 소비에트 프리모리에서 소비에트 정권을 위하여 싸웠다. 이해 홍범도는 레닌이 접견을 받았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1919년 소련 공산당원 리인섭의 회상기에는 1921년 12월 2일부터 1922년 1월 6일까지 홍범도는 모스크바에 와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이리치 레닌과 갈리닌을 만났다고 썼습니다. 그때 홍범도는 레닌에게서 권총과 군복을 받았습니다. 홍범도는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제국제를 반대해 투쟁한 이병대장 홍범도는 무언당에서 소비에트 주권을 위한 투쟁에서도 국제주의 전사답게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1943년 10월 25일 7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혁명투사를 추호하기 위하여 울라디보스토크와 그자르다 한 거리에 홍범도의 이름을 부여했으며 몇 해 전에 그자르다에 홍범도의 큰 총동 반신상을 세웠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혁명투사들이 남긴 고귀한 업적은 언제나 잊을 수 없습니다.